안녕하세요. 결혼왕국의 GJ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혼하는 이유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 성격 차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제가 말하는 게 꼭 정답일 수는 없지만 저도 이제 11년차 부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노하우라든지 경험치가 쌓여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래도 꽤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도 중요하니까 잘 들어주세요. 이제 뭐든지 원인을 알아야지 미리미리 대비를 할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 결혼을 왜 해요? 이혼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다소 무거운 주제지만 그래도 객관적인 상황과 백그라운드를 알면은 이런 것을 피해야 된다는 것도 알면 힘든 상황을 피할 수 있겠죠. 대비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매체나 어디에서도 이제 이혼의 이유가 뭐냐, 이혼을 왜 했냐라고 말을 하면은 뭐라고 해요? 아, 성격 차이예요. 성격이 너무 안 맞아요. 이렇게 말들 하시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성격 차이 때문이라면 성격 차이가 있는 부분은 다 이혼할까요? 아니잖아요. 사실 신랑하고 저도 성격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맞는 부분도 있고. 사실 부부 사이의 이혼이라고 하면 싱글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 결혼해서 생활하시는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청 심각한 사건이나 문제가 있어서 이혼까지 갈 수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게 대다수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혼 11년 차인 제가 본 바로는 의외로 심각한 문제들이 딱 하나 원인이 되어서 이혼으로 가는 경우는 진짜 드물어요.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예외 같은 경우는 중독이라든지 배우자의 외도라던가 가정폭력 그런 어떤 심각한 문제들이 그게 촉발이 되어 촉매제가 되어서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이혼으로 가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이혼의 원인은 성격 차이가 아니에요. 성격 차이가 안 나는 부부가 있을까요? 오히려 부부간의 배려심의 차이예요. 부부가 배려가 부족할 때 그것들이 이렇게 켜켜이 쌓여서 어떤 그 배려 부족한 것들에 대한 서운함이 쌓여서 정말 사소한 문제에서 빵 터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배려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어떻게 거창한 배려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그냥 일상에서 작은 것들이죠. 상대가 특별히 귀찮아하는 일이 있다거나 습관적으로 미루거나 깜빡하고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도 있다거나 그런데 그런 게 나에게는 힘들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배우자를 대신해서 내가 해주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 배우자가 어떤 거를 별로 안 하고 싶어 하는 거를 저절로 알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빨래 넣는 거는 재밌다기보다는 괜찮아요. 할만해요. 약간 빨래하고 나면 이제 좀 상쾌한 향도 나고 깨끗한 옷도 너무 기분도 좋고. 그런데 빨래를 개우고 정리하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근데 이제 신랑도 이제 그거를 캐치를 했죠. 그래서 제가 빨래를 널면은 다 마르고 나면은 신랑이 다 개우고 다 이렇게 정리를 해줘요. 그럼 저는 알죠. 제가 그거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해준다는 거 알고 고맙다고 생각을 매번 해요. 이렇게 매번 고맙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질 사람을 기본적으로 만나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그런 거를 저를 위해 해주고 나서도 잔소리하거나 지적하거나 코멘트를 하지 않아요. 그냥 저를 위한 배려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더 고맙죠. 이제 다른 예를 들자면 저희 신랑은 설거지하거나 굉장히 원래 부지런한 성격이라서 집안일 하고 이런 것 많이 저를 위해 해주지만 텀블러 씻는 거를 안 좋아하더라고요. 귀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거지를 다 깨끗이 하고 마무리는 다 해도 제 싱크대 오른쪽에 텀블러가 한 2-3개씩 그냥 쌓여 있는 거예요. 안 씻고.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매번 그래요. 텀블러는
이렇게 놔둬요. 근데 저는 텀블러 씻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텀블러를 이제 신랑을 왜 씻어주면 신랑이 그걸 되게 고마워하더라고. 자기는 그게 너무 하기 싫은 일인데. 근데 저한테는 어때요? 5분도 안 걸리는 일인데 텀블러 2개 씻는 게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이런 게 작은 배려예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씻고 뭐 신랑한테 왜 설거지 하면서 텀블러는 안 씻냐고 잔소리하지 않죠.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요. 이런 사소한 것들이에요. 그런 걸 서로 대신 해주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런 배려들, 이런 소소한 것들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계속 영상마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인권 부부들, 뭐, 션이나 정혜영 부부, 뭐, 최수종 하이라 부부들처럼, 인권 부부들은 엄청 대단하고 엄청 매일매일 특별한 걸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도 다 성격 차이라는 것이 있고,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단지 디테일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 디테일은 작은 배려에서 나오고요. 이런 작은 배려들이 켜켜이 쌓여서 부부 사이를 돈독하게 하고 고마움과 사랑이 단단해지게 되거든요. 신뢰도 쭉 계속 올라가고요. 그런데 어떤 부부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가정해 볼게요. 아내는 자라온 환경 자체가 밥 먹고 나서 바로 식탁을 닦는 것이 당연시하는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남편은 밥 먹고 나서 바로 치우지 않고 TV 보고 좀 쉬다가 그냥 상을 한참 뒤에 닦거나 아니면 상을 안 닦고 다음에 밥 먹을 때 닦는다거나 그런 뭐 집안 환경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근데 오래 걸리는 일인가요? 식탁 닦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내는 신랑이 그거 하는 걸 너무 힘들어하니까 밥 먹고 식탁을 닦아주고 그냥 이거는 신랑이 힘들어하는 일이지만 나한테는 어렵지 않고 1분도 안 걸리는 일이니까 그냥 해주는 거예요. 작은 배려죠. 거기다가 뭐 닦아주고서 밥 먹고 신랑을 볼때 바로바로 닦아야지 뭐 가정 예절이 안 됐다는 둥 자기는 이게 문제라는 이런 말은 하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럴 때는 잔소리하지 말고 말없이 해주시는 거예요. 배우자도 알게 돼요. 상식적인 사람이라. 그런데 이제 성격 차이라면 이혼까지 가는 부부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런 작은 배려들은 절대 안 하면서 서로 남 탓만 하고 내가 가진 가치관이 맞고 내가 자라온 환경에서 배운 행동들이 맞다고 생각을 하면서 상대가 내 뜻대로 바뀌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본인의 습관이나 어떤 행동들 하나 바꾸는 것도 너무 어렵고 하다가 거의 길게는 1년 하다가 또 포기하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나조차도 바꾸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상대를 바꿀 수가 있겠어요. 신혼 때야 한두 번 몇 번 억지로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자기 본연의 모습으로 다 돌아오거든요. 결혼은 제가 생각할 때는 선택과 받아들임이라고 생각해요. 선택은 내가 그 사람을 선택을 했으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책임이라는 것이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사람의 단점, 내가 알지 못했던 불편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결혼이에요. 물론 연애할 때는 모를 수도 있는데 결혼해서 차차 알게 되는 것들이죠. 근데 상대 또한 나한테 그렇거든요. 내가 너무 완벽한 매주 잘하고 커리어 응원에서 할 줄 알았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완벽한 거는 외부에서만 그렇고 안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거를 결혼해서 알게 되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나를 선택했으니까 받아들여야죠. 자기 선택이니까 받아들이고 내려놔야죠. 그런 게 있어서는. 우리가 물론 행복하게 사는 부부가 되려면 작은 배려를 일상 속에서 많이 실천을 해야 되는데 종종 이런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작은 배려들을 나 혼자 열심히 일방적으로 하는데 전혀 못 알아채고 아니 알아채더라도 당연시하는 배우자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은 다양하니까.
그럴 때는 대놓고 어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진짜 모를 수 있잖아요. 모르면은 내 안에 자꾸 나만 노력하면은 탈진하게 되고 억울함이 쌓이고 불만이 쌓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필하는 거죠. 신랑이 현관에 신발장에 신발 정리하는 걸 너무 귀찮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보가 신발 정리하는 거 번거로워하는 것 같아서 오늘 내가 여보를 위해서 신발 정리를 했어. 이렇게 말하면 너무 생색내는 거 아니냐고 말하실 수도 있지만 생색을 내줄 아는 사람도 있거든요. 물론 그런 사람을 만난 것도 본인의 책임과 선택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또 받아들여야죠. 계속 나는 노력하는데 몰라주는 대한 억울함과 불만이 쌓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불만이 쌓이다 보면은 진짜 쓸데없는 반찬 뚜껑 만드는 거 하느라로 이혼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싱글들이 봤을 때는 반찬 뚜껑 만드는 걸 이혼했대. 진짜 유치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 전부터 압력밥솥에 압력이 점점 쌓여왔다가 어떤 계기가 돼서 빵 터진 게 이혼이라는 사건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부들 서로 작지만 상대를 위한 작은 배려들을 매일매일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했지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최악으로 봤을 때는 이혼이라는 슬픈 그런 사건을 겪기 위해서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결혼하게 와주시는 구독자분들과 와서 봐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계속 이런 결혼 강의를 하는 이유가 잘 되시라고 행복하게 사시라고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서로 작지만 상대를 위한 작은 배려를 하다 보면은 의외로 힘들지 않고요. 되게 뿌듯하고요. 부부간의 행복과 감사함을 더 쑥쑥 자랄 거예요. 이게 서로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건 나예요. 나의 행복을 위한 일이에요. 그럼 오늘부터 이혼하는 부부는 절대 되지 말고요. 서로 원망하고 남부듯이 사는 그런 부부 절대 되지 말고요. 행복한 부부 되는 연습인 작은 배려를 실천해보는 거 어떠세요? 여러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들도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고요. 싱글인 부분들을 더 좋은 이제 학습을 했으니까 미리 대비를 하고 정보를 알았으니까 내 남자친구와 내가 성격이 어느 정도 안 맞더라도 안 맞는 건 당연하다. 그냥 한매에서 나와도 형제 자매들이 성격이 안 맞잖아요. 저랑 이제 제 여동생도 성격이 완전 반대거든요. 극과 극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서로가 뭐 싫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격이 그냥 안 맞지만 사이가 굉장히 좋아요. 결혼은 그런 거거든요. 서로 배려하고 맞춰가는 거 퍼즐처럼. 여러분 모두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작은 배려 시작해보세요. 그럼 또 다음에 우리 결혼하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만들 수 있게 좋은 콘텐츠 만들어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